네, 국가 기술 자격증 컬러리스트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리스트는 문화, 예술, 그리고 디자인 직종에 관련된 그런 전공을 갖고 있는 학생들 모두 중요한 자격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컬러리스트 자격증의 취득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필기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후에 그리고 실기 시험을 봅니다. 컬러리스트 필기와 실기 보기 전에 본인이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를 볼 것인지 그리고 컬러리스트 기사를 볼 것인지 조금 설정을 한 후에 시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의 역할 그리고 컬러리스트 기사의 역할이 다른 것을 인지하시고 본인이 추후에 어떠한 직업 현장에서 어떠한 직업군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리스트 관련된 실기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속성 테스트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이 있습니다. 형용자 이미지 스케일이 무엇인가? 이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로 어떠한 실습을 할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톤과 배색의 유형에 관련한 사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톤에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학생들은 조금 혼란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일 텐데요. 톤은 색상과 명도, 채도 모두 다 합쳐져서의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색은 하나의 색이 아니라 하나의 색 이상 두 가지의 색이 어떤 식의 어떤 위치로 형성이 됐을 때 좋은 배색인지 그 배색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먼셀의 10색상환입니다. 여러분이 컬러리스트 기사를 하시던 산업기사를 하시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색상환의 위치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암기했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색의 삼속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칸들이 있고요. 칸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빈칸이 있고 어떤 것은 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런 색들을 봤을 때 각각의 색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있는 색이 무엇인가를 내가 파악할 수 없다면 한번 다시 기초를 익혀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색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으로 실습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의 삼속성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동일 색상 간의 배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일 색상 간의 배색이 아닙니다. 색상이 동일하고 명도와 채도가 다른 색들이 지정되어서 붙어 있으면 그것은 동일 색상끼리의 배색입니다. 말 그대로 동일 색상끼리의 배색이기 때문에 색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색상에 대한 체크는 안 하셔도 되지만 명도와 채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고 계시는 유형은 어떤 식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있는 색은 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색은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자,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위치에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가장 어려운 최상급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색과 여기에 있는 색 두 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색을 조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색을 조색을 해서 서로 간의 색을 칠해준 후에 중간의 색이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거리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남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색들을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서 채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원색 보정일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이 문제에 출제됐다고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색이 변해야 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 있는 색은요. 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서 색이 변화해야 하고요. 또 요 위에 있는 색들, 위에 지금은 어떠한 칸도 없지만 이 위에 예를 들어서 네, 요 빨간색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빨간색에서부터 네, 오렌지색으로 가서 옐로우로 빠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실습을 하기 전에 자, 물감 12개를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감 12개를 한 줄로 나열을 해서 그 물감 색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빨강이 아니라 카민이라고 되어 있고요. 카민, 그리고 버밀리온, 그리고 미들 옐로우, 그리고 레몬 옐로우, 라이트 그린, 비리디언, 코발트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젠타까지 가고 화이트 블랙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색들, 컬러리스트용 물감 안에 지정되어 있는 물감의 색을 우선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컬러리스트 그 물감 안에 있는 색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네, 카민에서부터 네, 버밀리온이 섞여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버밀리온으로 섞여 들어가서 네, 색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자, 물감에서 노란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노란색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레몬 옐로우라고 써져 있고요. 또 하나는 미들 옐로우라고 써져 있습니다. 두 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노랑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다른 노랑입니다. 네, 레몬 옐로우는 라이트 그린 쪽에 가까운 노랑이고요. 미들 옐로우는 버밀리온에 가까운 노랑입니다. 이것을 잘 인지하시고 색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왼쪽에 있는 색과 오른쪽에 있는 색을 지정을 해서 자, 명도, 색상, 채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부분도 파악하시고요. 저쪽 위에 있는 부분도 파악하셔서 이 빈칸은 다 네, 그 색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 위에 바로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종이를 잘라서 자른 종이 위에 색을 만들어서 칠해 주셔야 합니다. 칠할 때 주의해야 할 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칠해 주셔야 하고요. 또 빈칸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칠하는 방법도 처음 물감을 접하시는 분, 또 처음 물감 채색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칠하는 방법을 우선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습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습하기 전에 우선 조색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조색은 말 그대로 색을 지정을 해서 그것을 육안, 눈으로 측정을 해서 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만드는 걸 연습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한 색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다양한 색, 여러 색을 연습을 하시고 또 연습을 하실 때 너무 집중적으로 다양한 색, 채도가 높은 색을 바라보면 색을 바라볼 때의 그런 객관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색을 만들 때도 조금 시간을 두고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외우셔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서로 색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
그리고 색의 순서를 네,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어떤 색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색상환을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고 늘 이 색상환을 늘 떠올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색상환을 떠올리시고 이 색의 위치가 어디에 붙어 있고 또 왼쪽에 있는 색의 위치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그 시험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 지금 색이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위에 색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두 가지의 색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색과 오른쪽에 있는 색이 우선 먼저 동일 색상인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네, 봤을 때 동일 색상인가, 그 다음에 유사 색상인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색 보정으로 해야 하는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들이 붙어 있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색상만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명도와 관련된 사항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명도는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를 보고요. 그리고 명도가 만일에 바뀌었으면 명도가 고명도로 가는가, 저명도로 가는가를 파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채도가 있습니다. 자, 채도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도 뭐 상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채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혼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채도 같은 경우에는 순도, 순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채도가 어떤 것이 높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색이 채도가 높은지 이것이 채도가 높은지, 네, 이것이 채도가 높은 게 되겠죠. 순색이 있는 정도, 그것이 채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명도가 높지만 이것보다는 채도가 낮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은 명도가 높고 이것은 명도가 낮다.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삼속성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항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왼쪽에 있는 색상은 자, 이 10색상환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있는 색상은 이 색상환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체크가 되었으면 여기 사이에 있는 색들이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왼쪽에 있는 색 바로 옆에 빈 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칸이 있는 경우도 자, 색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를 파악을 해서 선택해서 칠해서 붙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색이 이 사이에 있지만 자, 연두 옆에 있는 색은 약간 노란 기미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붙였을 때 자, 이렇게 색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색이 이렇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색을 바로 섞어주면 안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색 사이에 어떤 색들이 들어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체크를 한 후에 일일이 색들을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자,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면서 색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간에 한정이 없으면 천천히 할 수 있겠지만 시간에 제약이 있으면서 빠르고 신속하게 색을 선택을 해서 그 색을 깔끔하게 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은 조색을 했을 때, 조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색을 하느냐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색을 하실 때 우선은 각각의 색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색은 자, 이 색을 만들기 위해서 자, 어떻게 만드냐면 눈으로 색을 보죠. 눈으로 색을 보고 자, 이것을 육안 측정이라고 합니다. 육안 측정을 통해서 색을 파악을 합니다. 색을 파악을 해서 이제 조색을 시작을 합니다. 색 조색을 시작을 할 때 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분놀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깔끔하게 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자, 이 한 색을 조색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이 색을 조색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조색을 하실 때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한 색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3, 40분을 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시간 안에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색이 조금 덜 됐더라도 시간 안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을 측정해서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색을 선택을 할 때 자, 화이트, 블랙을 먼저 섞을 것인가 아니면 원색을 먼저 넣을 것인가에 대한 순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색칠할 때 보다 더 부드럽게 잘 색칠이 될 수 있도록 색칠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모니터상 보이는 색이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자, 이러한 색을 만들 때 자, 여기에는 넣어질 것 같진 않지만 네, 버밀리온 그 다홍색이죠. 다홍색이 아주 소량 들어가야 이러한 색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가기 위해서 무조건 블랙을 섞어주면 안 됩니다. 블랙 안에서도 따뜻한 블랙이 있고 또 차가운 또 블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블랙이라고 해도 그 물감의 회사에 따라서 붉은 느낌이 드는 블랙이 있고 또 파란 느낌이 드는 블랙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블랙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블랙을 섞었을 때 어둡겠다고 생각해서 시행을 하면 또 색이 다르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될 색은 색상환, 10가지의 색상환 안에서 마주보고 있는 색을 넣으면 아주 약간 네, 채도가 떨어집니다.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색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약간의 블랙을 넣는다고 해서 이 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안에서는 아주 소량의 마젠타를 섞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젠타에 약간의 레몬 옐로우는 채도를 살짝 다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 팁들도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시면서 체크도 해주시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조색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네, 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 톤도 여러 가지 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톤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약자가 있는데요. 자, 우선 비비드 톤이라고 합니다. 가장 순한 순색, 비비드, 브라이트, 스트롱, 딥 톤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라이트, 페일, 라이트 그레이시, 그레이시, 덜톤, 다크 그레이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화이트에서부터 이제 블랙까지 있는데 N 단계라고 합니다. N 9.5, N 1.5라고 체크를 해서 필기하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항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자, 어떠한 색이 붙었다고 해도 그 색이 어떤 톤에 해당하는 어떤 색인가를 빠르게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또 컬러리스트 필기 실기 시험에 합격을 하신다면 네, 좋은 색채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각각의 약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약자만 기억을 해 주시면 안 되고 약자를 풀어서 쓰는 이 톤에 관련된 사항도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비비드한 톤, 가장 채도가 높은 것은
네, 비비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소프트 톤은 파스텔 느낌이 나는 네, 소프트 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사 톤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 비슷한 톤끼리의 결합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항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라이트, 또 덜, 딥, 다크 관련된 그런 톤에 대한 효과도 네,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배색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이 배색은요, 필기 그리고 실기 모두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컬러리스트 시험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사항은 색채학의 기초를 공부할 때 네, 늘 체크를 해 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컬러리스트 색채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항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톤, 온, 톤 배색이 있습니다. 톤, 온, 톤 배색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톤, 온, 톤 배색에 네, 이러한 예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톤, 온, 톤 배색의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이 정답이 아닌 것이죠. 네, 여기에 있는 색들을 보면 우선은 색의 삼속성으로 한번 파악을 했을 때 자, 색상은 서로 간에 동일 색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톤 온 톤으로 배색을 할 때 자, 톤 온 톤으로 무엇을 배색을 할까요? 여러 가지 네, 것들을 배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옷을 매치를 시킬 때 톤 온 톤 배색을 많이 합니다. 네, 톤 온 톤이랑 톤을 겹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쓰는 용어이고요. 자, 동일 색상의 범위에서 톤의 차이를 두어 배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색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일 색상이지만 톤의 차이가 있다는 것, 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톤 온 톤 배색 시에 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톤 온 톤 배색의 예시들도 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톤 온 톤 배색과 함께 같이 자주 쓰고 있는 배색은 톤 인 톤 배색입니다. 네, 동일한 톤의 유사 색상의 배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톤에 대한 얘기했었죠. 비비드, 스트롱, 브라이트, 페일, 베리 페일, 라이트 그레이시, 덜, 딥, 다크 뭐 이런 식으로 네, 톤들이 있습니다. 여러 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동일한 톤으로 맞춰주는 것. 네, 하나의 동일한 톤으로 맞춰주면서 무엇의 변화가 있느냐? 색상의 변화가 있는 것. 근데 색상의 변화가 어떻게 있냐면 유사하게 있다는 것. 색상의 변화가 많이 있으면 원색 보정으로 갈 수 있겠죠. 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들, 그것이 원색 보정인데 여기에서는 네, 동일한 톤의 유사 색상의 배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리 배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세퍼레이션 배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분리 배색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네, 성당의 창틀을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서로 간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색 사이에 화이트, 블랙, 그레이를 추가해서 색을 분리시켜서 자연스럽게 만든다. 그게 분리배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항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세퍼레이션 배색 또는 분리배색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까마귀의 배색이 있고 포까마귀의 배색이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상에서는 자, 여기 있는 색과 여기 있는 색이 동일하게 보이는데요. 아주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 자, 바로 이렇듯이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까마귀의 그리고 포까마귀의 배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까마귀와 포까마귀의 차이는요.
폭 까마위에는 까마위보다 조금은 더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느낌들이 서로 이러한 이미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 까마위에와 폭 까마위에 네, 비슷한 의미로 연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톤얼 배색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중병도, 중채도끼리의 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클래식 음악을 색으로 표현했을 때, 네, 이와 같은 그 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IRI 색채 연구소에서 이렇게 휴앤톤 120 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또 참고로 자,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형용사에 관련된 색을 네, 이러한 색만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SD 척도법으로 추출을 했고, 자, 이것을 각각의 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네, 글씨가 작아서 자, 여기에서 순수한, 연약한, 약한 모든 것이 온화한 형용사 이미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형용사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그것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형용사어로 정리를 한 것이 IRI 형용사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네, IRI 배색으로 이렇게 색으로 지정해 놓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네, 이러한 사항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컬러리스트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그리고 컬러리스트를 취득을 하신 후에도 네, 이러한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실습,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을 포인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컬러리스트 필기 그리고 실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